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여러분은 왕년에 어떠셨습니까? 잘 나갔습니까? 아니면 왕년에는 부족했는데 지금 용된 케이스입니까? 만약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까? 혹 내가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며 현재 내 삶이 불만족스럽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술 한 잔 들어가면 내가 왕년에 말이죠 라는 말로 과거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 좋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년, 한자 의미를 보면 갈 왕자의 해년자입니다. 즉 이미 가버린 해, 지나가버린 세월이라는 뜻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왕년, 즉 지나간 과거에 고착되면 현재의 내 삶을 고통과 불만족스러운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즉시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내 삶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그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처럼 이끌려 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심리가 왜 나오고 이것이 어떤 고통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수생 A양 사례입니다. 수학시험만 보면 시험지 글씨가 흐려져서 안 보이는 증상 때문에 내보냈습니다. 안과에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평소 다른 공부를 할 때는 다 잘 보입니다. 유독 수학시험지나 수학책만 글씨가 흐려지다가 안 보입니다. 정말 희한한 병이죠. 이것도 불안장애입니다. 불안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환자 눈에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에게 이거 백지인데요. 시험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 인쇄 상태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A양에게 이런 증상이 처음 나타난 건 고3 모의고사를 치를 때였습니다. 평소에 눈이 멀쩡하게 잘 보이는데 수학시험만 치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건 수학시험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A양은 중2 때까지만 해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근데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답니다. 평소에 놀 만큼 놀다가 시험 시간에 벼락치기만 해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지만 성적은 잘 나오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죠.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들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인정해줬죠. 그런데 이게 독이 된 겁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 확 달라진 겁니다. A양이 중학교 때까지 통하던 벼락치기 전법이 서서히 통하지 않는 거죠. 한 과목 한 과목씩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A양은 자신이 벼락치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왕년에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평소에 꾸준히 공부할 생각은 하질 않았던 거죠. 공부 습관이 그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A양은 고3 올라가서 확 따라잡으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왕년에 계속 그렇게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초등 과정은 몰라도 고등학교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특히 수학은 머리가 좋아도 단기간에 기초가 없이 따라잡긴 힘든 과목이었던 겁니다.
그럼 A양은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자신의 성적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진학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A양은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A양의 무의식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받느니 차라리 빵점을 받는 게 낫겠다는 계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컨대 시험을 좋은 컨디션으로 제대로 봤는데 만약 100점 만점에 50점이 나왔다면 그건 A양 현재 실력이 딱 50점밖에 안 된다는 걸 자타공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최상위권이었는데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수학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무슨 병인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빵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빵점이 A양의 당장의 시험 점수이기는 해도 A양의 진짜 수학 실력은 아니다라는 마음의 명분이 생깁니다. 빵점은 A양의 실력이 아니라 일종의 노 콘테스트, 시합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난 시험 때만 되면 글씨가 흐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희한한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희한한 병이 아무리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제대로 낫질 않았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병만 고치고 나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왕년에 그랬듯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그런 계산인 겁니다. 차라리 이게 A양 자신의 자존심이 덜 상하고 덜 상처받는 선택이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A양 내면 무의식에 이런 태도가 더 강해진 것도 바로 내가 왕년에 말이지 라는 심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들끼리도 한 동네에서 다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속속들이 알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A양 입장에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B라는 친구도 지금 서울대를 갔는데 C라는 친구는 나랑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의대를 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인 겁니다. 나는 지금 중위권 밖에 안 돼서 지금 성적으로는 겨우 인서울 할 텐데 최소한 서성한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A양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성적과 지금 내 노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내게 지금 이런 병이 없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낫는 게 좋은지 판단이 잘 안 서고 무의식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당장에는 내 친구들보다 못한 결과를 받느니 차라리 점수를 아예 엉망으로 안 받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무의식인 겁니다. 이런 무의식이 시험 불안을 만들고 결국 실제 글씨가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재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 자세는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년에는 말이죠 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이상은 저 높이 있는데 자신이 발디디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한 계단 위를 쳐다보면 저거 금방 따라잡아 봐야지 라며 의욕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몇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의욕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의욕이 꺾여져 버립니다. 자신도 그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신체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희한한 병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원인 모를 우울증들도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 출신들이나 좋은 기업에 다녔던 이들, 혹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왕년에 말이죠 라는 자기 함정 때문이죠. 내가 서울대 나오고 명색이 사법고시 준비하던 사람인데 그것도 매년 1, 2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제 겨우 내가 7급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라고 몇 년을 사법고시를 실패한 뒤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또 교사 임용고시를 몇 년째 떨어지면서 정신분열증이 온 환자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취업이나 해야 한다고? 현재 상황에 전혀 감사한 마음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몇 년을 도전하고 안 되니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빨리 그 다음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왕년에 말이죠 이러고만 있으면 한 발도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계속 자신이 그나마 잘 나갔던 과거의 한때에만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한의사 동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의대 입학할 때는 의대나 치대보다도 커트라인이 더 높았는데 지금 내 친구 중에 의사나 치과의사들은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나는 과를 잘못 선택해서 이 모양 이 꼴이라며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여성분들 중에는 원인 모를 화병이나 우울증이 생겼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꼴 보기 싫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상하고 건실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나 내가 왕년에는 말이죠 라는 심리와 연관이 됩니다. 자신은 어려서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옷에 좋은 학교 보내며 귀하게만 커왔는데 지금은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깟 생활 수준에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마다 남편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밉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결국 난 우울해. 우울증이 와서 아무 일도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인식도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100점 안 받고 1등 안 해본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1등도 하고 10등도 한 적이 있다면 사실은 평균 하면은 5등 정도 한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잘났던 1등 했던 기억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1등도 한 번 했다가 아니라 나는 늘 1등이었던 것처럼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앞으로도 1등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안 되냐라고 억울해합니다. 1등이 최저 기준치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이는 자긍심만 강하고 자존감은 낮은 겁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긍정적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도만 높이게 됩니다. 한때 내가 공부를 잘했던, 한때 내가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때로는 수많은 우연과 행운이 함께 깃들여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가 늘 잘났고 내가 당연히 잘난 것이 아니라 그때 잠시 잘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노력을 하기가 귀찮아지면 마음이 식어버리면서 결국 옛날 타령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중에서 최상이었던 순간만 똑 떼어내서 기억하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죠 라며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노력할 부분이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면 다시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